굉장히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박준태 의원님은 팩트 왜곡은 하지 않았지만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죄 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거지 민주당이 언제 반대했냐. 이게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얘기했고 양 간사들이 공청회를 합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도청 의혹이 있었죠. 그럼 이런 것도 간첩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학자라든가 관계자들 들어서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문에 보면 아주 날카롭게 헌재 재판관들이 꾸짖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리고 아까 특경비 특팔비 얘기도 나왔지만 그 예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왜 닥치지도 않는 위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4년 12월 3일 날 위기 상황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을 끌어와서 위기 사태로 위장해서 개혁을 선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114페이지 판결문 안 읽어보신 의원님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전주시열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많은 법원 행정처장님, 버스 지나갔는데 버스를 앞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예.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하죠. 예. 이번 선고를 통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의 역직기소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피 규정의 자세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주 특권이라는 것이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 밖의 압도적인 다수설이죠. 이 부분도 이번 판결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앞에만 서면 법원이 작아지고 각종 예외와 특혜를 주어가지고 비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세워놓은 사법 정의를 정말 법원이 다 까먹고 있다. 특히 직위원 재판부가 각종 특혜 그리고 재판 비공개를 주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법원의 신뢰를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보리밥통에 가서 경호원들과 밥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 수개는 지금 보리밥을 먹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란죄 법정이 사형북인 건 아시죠? 예. 강도 살인죄도 법정에 갔습니다. 만약에 강도 살인범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법원을 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란 업무 종사자들도 법정이 비슷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사람들, 그 피고인들 구속기한도 벌써 구속된 지 3개월 넘었습니다. 혹시 처장님,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구속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법원이 이 구속기한이 지나면 이 노상원, 김용현, 김용군, 구속되던 재판 피고인들 풀어줄 겁니까? 이 내란 강도 살인죄 피고인들이 석방되어 돌아다니는 것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은 워낙 불안해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또 다른 모의를 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 모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 이제 중대사건에 있어서 우리 구속기관이 너무 경직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입법에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그 말씀을 번칙이고요. 예. 진짜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나 한가합니다. 4월 24일과 4월 20일 날 재판을 해놓고 다음 3차 기일을 5월 12일로 잡았어요. 2주 간격이 껴 있습니다. 왜 2주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장이 휴가를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꼭 그 휴가를 갔는지 왜 2주를 기일을 잡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 느긋하다 보니 느릿해진 재판부 때문에 국민들이 속이 터집니다. 어서 내란숙의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워낙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판 준비 단계부터 이상합니다. 1월 26일 날 윤석열이 기소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은 2월 20일 날 한 달 만에 잡았어요. 반면에 박근혜 재판은 4월 17일 날 기소했는데 5월 2일 날 2주 만에 잡았습니다. 또 윤석열 내란숙의 사건에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아시죠? 예. 이 500명 언제 다 신문할 겁니까? 지금 2025년 12월까지 재판 기일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30번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일주일에 4번씩 개판했습니다. 정의신문 6월달 보면 6월달 한 달만 정의신문 주일에 서식을 해가지고 총 16번을 했습니다. 이 직위원 재판은 휴가 갔다는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느긋하게 재판을 기일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란 수계를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소장님, 예. 반드시 그 재판부에 좀 전달을 하십시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신속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이제 공정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법관들이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